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8에서 41쪽 가게 크기는 얼마일까요?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두 야구 선수의 팔과 야구 방망이가 벌어진 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선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의 벌어진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팔과 야구 방망이가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첫 번째 투명 종이를 이용했었죠. 왼쪽에 있는 선수를 투명 종이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 것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작은 각을 그리거나 혹은 작은 막대로 각을 만들어서 그 각이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었고요. 혹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보진 않았지만 벌어진 정도를 재는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팔과 야구 방망이가 벌어진 정도를 우리 각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각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각도가 있어요. 어떤 각을 배웠죠? 네, 맞아요. 직각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하고요. 쓸 때는 1도라고 씁니다. 우리 뉴스 일기예보를 들을 때 오늘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도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20도 C라고 해서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구분해 주세요.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직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겠죠. 우리 3학년 때 이렇게 90도 표현했었고요. 요것을 이렇게 하나씩 한 걸 1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길이를 잴 때 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각도를 잴 때에는 각도기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각도기예요. 이 각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기에는 숫자들이 여러 개 써 있어요. 0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180까지 있고요. 이쪽에도 0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180까지 있어요. 안쪽에도 숫자가 있고 바깥쪽에도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그어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라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선도 그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에 우리 자를 볼 때 이렇게 눈금이 있는 것처럼 각도기에도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한 칸이 1도라고 했죠. 1, 2, 3, 4, 5가 될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큰 칸 하나는 5씩 될 거고 작은 칸 하나는 1이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눈금 말고 이쪽에 있는 눈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쭉 이어봤더니 이쪽에 있는 눈금이랑 5랑 만나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눈금이랑 이쪽에 있는 눈금이랑 만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결국 안쪽에 있는 눈금들은 5씩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왜 여기는 1씩 나타냈는데 여기는 5씩 나타냈나요? 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칸을 5개로 눈금을 그리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작은 칸은 큰 것으로 5씩 나누어서 띄어세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39쪽 보겠습니다.
39쪽 보시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밑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 밑금이랑 90도를 직각이 만나는 요 점을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두 각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이 만나 있는 부분이고요. 꼭지점은 이쪽에 있고 각도기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각도기의 중심은 반드시 각의 꼭지점이랑 만나야 해요. 그래서 왼쪽 것이 바르게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각도기의 밑금을 바르게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각도기의 중심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기의 중심만 봤을 때도 여기는 이렇게 만났고요. 그거에 비해 여기는 이렇게 만났어요. 중심이 만나지 않았죠. 그러면 밑금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각도기의 가장 아랫부분에 밑금을 만났고요. 밑금이랑 만났고요. 이쪽은 0이랑 시작하는 부분으로 만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이 되겠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로 길이를 잴 때 여러분이 이런 길이를 잴 때 여기부터 시작하느냐 여기부터 시작하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가 눈금이 없는 부분부터 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0점과 맞추어서 이렇게 길이를 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과 밑금을 0에 맞추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렇게 해서 중심도 맞췄고요. 밑금도 0에 맞췄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각도 쭉 따라 올라갔더니 70도 나오고 110도 나왔어요. 어느 걸 읽어야 할까요? 이것도 길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길이가 있었는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읽었던 이 길이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읽었던 이 길이가 될까요? 자로 길이를 잴 때에는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죠. 각도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두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0에서부터 시작한 이 각도는 70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헷갈리게 이건 0, 180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하나로 이어지지만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각도가 항상 지금 선생님이랑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쟀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에 밑금이랑 중심을 했을 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여기서부터 0에서 이렇게 써있기만 하다면 빼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기에서는 이쪽부터 시작했을 땐 이쪽에서부터 읽고요. 이쪽부터 시작했을 땐 이쪽에서부터 읽는 이런 규칙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도기 이용하는 방법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 맞춰야 돼요. 두 번째,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 변을 맞춰야 하고요. 세 번째, 각도를 읽을 때는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 변이 만난 쪽의 눈금에서 시작해서 각의 나머지 변이 각도기의 눈금과 만나는 부분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재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40쪽입니다.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실제로 재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꼭지점 맞췄고요. 밑금 맞췄고요. 밑금이 바깥에서부터 시작했나요? 안쪽에서부터 시작했나요? 네, 바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여기. 그러면 이쪽에 있는 110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꼭지점 맞췄고요. 밑금 맞췄고요. 안쪽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이쪽에서 쭉 가서 네, 이거는 40이랑 50 사이에 있는 요 우리 한 칸이 몇 도라고 있었죠? 네, 5도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40이랑 50 사이에 45도가 될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밑에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각도기를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중심과 꼭지각을 맞췄어요. 그리고 밑변도 맞췄어요. 선생님, 선이 없어졌어요. 우리 보통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선이 있고 변이 있어서 각도기를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읽었는데 선생님 각도기가 너무 큰가 봐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각도기 밑을 보면 여기 선이 있고요. 여기 진하게 해서 중간에 선 보여요? 네, 어디에 멈췄어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30. 아, 이거는 겉에 나와 있지 않아도 3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선생님, 전 그래도 헷갈려요. 선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선을 이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크게 이어줘서 각도기 밖으로 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주면 꼭지점 맞았고요. 밑금 맞았고요. 하면 아, 요쪽에 30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변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서 각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 가운데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요쪽 거 볼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서 각도기가 이렇게 있을 때 밑금이랑 만나기가 쉬웠는데 선생님, 이건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방법은요. 책을 돌리세요. 책을 돌려서 각도기의 꼭지점과 밑금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겉에 있는 숫자 쭉 따라갔더니 90. 아, 얘는 90도 직각이었군요.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고요. 매번 교과서를 뒤집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각도기를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각도기를 우리 이렇게 놨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릴게요. 돌려서 중심이랑 각의 꼭지점이랑 맞추고 밑금 맞추고 한 변이랑 해서 쭉 따라가면 90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각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각도기를 돌려볼게요. 이제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 같지 않고 옆으로 조금 돌아가 있죠? 선생님이 각도기를 돌려서 같이 갈게요. 각도기의 중심이랑 꼭지각이랑 만나게 하고요. 밑금이랑 각도기의 밑금이랑 한 변이랑 만나게 했어요. 그 상태에서 쭉 올라갔더니 여기 안쪽에서부터 시작이죠. 이번엔 쭉 올라갔더니 60. 얘는 60도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와, 이번에는 각도기를 좀 많이 돌려야겠어요. 많이 돌려서 이렇게 돌려볼까요? 중심이랑 꼭지각이랑 만나게 하고
밑금이랑 한 변이랑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쭉 가볼게요. 이번엔 겉에 이쪽에서부터죠? 쭉 가서 아까 우리 90이었는데 90도 넘어갔고요. 쭉쭉쭉쭉쭉쭉쭉 130이랑 140 중간인 여기에 왔어요. 딱 중간이죠. 몇 도일까요? 네, 1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3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41쪽이에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도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오른쪽에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심이랑 꼭지점이랑 만나게 하고요. 밑금이랑 한 변이랑 만나게 했을 때 안쪽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선생님 근데 여기는 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친절한 각도기가 안쪽에도 똑같이 선을 만들어줬어요. 0에서부터 쭉 해서 40. 네, 이거는 40도가 될 거예요. 옆에 그림이 진짜로 같은 각인지 한번 볼까요? 중심 맞추고 밑금 맞추고 봤더니 0에서부터 쭉 40. 네. 교과서가 참 친절하지요. 창문 볼게요. 창문은 우리가 각도를 재기도 전에 각도가 얼마인지 알려줬어요. 얼마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직각 표시가 있죠. 우리 직각 표시를 하는 경우는 몇 도? 네, 90도. 90도인 거 알 수 있는데요. 90도에만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요. 그래도 우리 각도기 한번 해볼게요. 중심이랑 꼭지각이랑 꼭지점이랑 만나고 밑금 한 변 했을 때 네, 9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 맞추고 밑금이랑 한 변이랑 맞췄을 때 90도. 그쵸?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볼게요. 이건 뭐죠? 노트북이죠. 우리 지금도 노트북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노트북의 각도는 얼마일까 한번 봅시다. 중심 맞췄고요. 밑금 맞췄어요.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갔더니 네, 120도네요. 진짜 그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중심 맞췄고요. 밑금 맞췄고요. 보시면 0에서 쭉 해서 120도죠? 자, 이번엔 시소예요. 시소는 몇 도일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이거는 중심이랑 꼭지각이 없는데 꼭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일단 밑변을 밑금을 맞춰보시면 돼요. 밑금을 맞춰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쭉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쭉 여기까지. 네, 몇 도예요 그러면? 쭉 여기까지 180, 쭉 여기까지 180. 180도인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은요, 직각이 두 개 모인 거죠. 직각은 90도, 90도 해서 90도가 두 개 해서 180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일직선은 180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이번엔 우산일까요? 위에서 본 모양이라서 선생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맞췄을 때 0인가? 쭉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면 쭉 해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쭉 반바퀴 돌았을 때 요만큼이 180이었고 쭉 다시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여기도 180이 되겠죠? 결국은 쭉 돌리는 건 90, 90, 90, 90, 92 몇 개? 4개. 94, 36. 네, 360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각의 크기, 즉 각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도였고요. 각도를 재는 도구로는 각도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재보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학 익힌 책 22에서 23쪽을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다지도록 하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